하셨습니까? 언제 같이 나오실 거예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이성구 박사님의 속물경제TV, 예. 속물경제TV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물경제TV. 속물경제TV 그 주소창 올려놔 주십시오. 그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말 토요일입니다. 예. 그 대구 출장을 가기 위해서 예. 방송 끝나고 내려가서 예. 카카오 티를 불렀다가 예. 아주 정말 해괴망측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 돈 5천 원 떼이고. 저도 한 2,000원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항의했더니 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환급 저는 받았다 돌려받지도 그러더라고요. 못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20분 이상 길거리에서 헤매고. 그래도 대단하네요. 5,000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00원이 되니까 예. 이게 노력할 그 실익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통 택시보다 3천 원을 더 주고 예. 간신히 기차 시간 맞춰서 저기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택시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고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른바 플랫폼 사업가더라고요. 예. 카카오 T라고 하는 그렇죠. 회사가 예. 택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 모빌리티죠. 그러니까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네, 택시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에요. 브랜드 이름은 카카오 T고 네, 그 회사 이름은 카카오 모빌리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택시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버 같은 거죠. 무작스럽게 그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전체 이 그 택시 네, 부르는 플랫폼의 한 80% 그러니까 전체 네. 이용 건수의 한 80% 정도가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카카오티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UT라는 것도 있고 예. 뭐 일부 다른 게 있지만 좀 미미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즘은 가서 길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완전히 이게 촌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전부 예약으로 잡다 보니까 예, 길에서 잡았을 때 잡힐 확률이 아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초록색 불 켜고 가는 것들은 예, 전부 예약으로 예약이라고 가니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래 좋아요. 그러면 뭐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예. 바뀌어야지. 그리고 이제 저도 카카오 팀 어플을 깔았어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부르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요. 그런 이제 택시 자체가 배체가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예. 그냥 일반 요금 있잖아요. 예. 저 기본 요금 3,900원인가 3,800원인가. 그래서 부르면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블루나 블랙으로 해야지 이제 빨리 오게 되는 거죠. 3,000원 더 주고 블루를 부르거나 네. 또는 25,000원 더 주더라고 블랙은. 예. 이런 걸 해야 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편법으로 택시 요금 요금 인상한 거 오른 아니냐.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택시 기사들이 죄가 아니라 예.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네들의 그 사업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걸 테니까 네. 그러면 골라 태우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 조금 생각을 네.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예. 무슨 어떤 거예요? 얘기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택시의 증차가 좀 멈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해 있으니까 네. 결국 웃돈을 줘도 사람들이 잡는 시장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그 네. 부분을 호출비로 카카오티가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티를 무조건 공격하기에 앞서서 네. 실은 바로 그렇게 잘못된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기생하는 거가 카카오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카카오티가. 뭐 좋은 일도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예. 손님을 고를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택시가. 근데 그렇지. 옛날에는 손님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그거 손님 고르면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이죠. 승차 거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생각나요? 예, 더블. 더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더라고. 네 배. 그것도 그때도 뭐냐면은 예. 그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예. 우리가 디스클로즈를 한 거죠. 나 이런 손님이야. 어. 근데 지금 그런 자기를 그걸 아예 노출할 수가 없다 그걸 보니까 아예 합법화하고 체계화했다. 카카오티가 노출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니 이 박사님 도둑질 몰래 하면은 범죄고 대놓고 도둑질 하면은 범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그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데 예. 사실 그 이제 지금 택시 운수업법이나 이런 데서 네.
그 호출비 자체를 규제하는 또 규정은 없거든요. 네. 법률에. 음. 근데 지금 이 시장을 그대로 둔 채로 호출비 자체를 규제하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히려 피해를 더 크게 합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네. 그 아예 저 수요 공급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제 그 뭐죠 우버 같은 택시들을 네. 정부가 막 막은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검찰을 동원해서까지 벌금형을 때려가지고 전부 타다니 뭐니 못하게 네. 했는데 네.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택시 공급이라는 게 전부 정부의 행정 규제에 의존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 차 타고 다니려면 주차해야 되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생겨가지고 마이카 시대에도 불구하고 택시 이용이 늘게 된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차가 돼야 되는데 그건 늘 그 택시 업자하고 서울시 사이에 줄다리기가 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상황을 이용해 먹는 그 카카오 모빌리티이기도 네. 한데 또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그럴 또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회사를. 요즘 자꾸 욕먹잖아요. 카카오티가. 네. 아니 이렇게 하면 욕 먹지. 네. 그래서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겪어보면은 욕 나온다니까. 이거를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야지 IPO를 했을 때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주식 가격이 8조니 10조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이 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막 짜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당분간 우리 욕먹더라도 수익을 근데 짜내자 솔직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담합의 의혹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니까 담합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냥 보통 가격으로 부르는 손님들한테는 네. 콜하지 말자.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의 담합. 그게 이제 택시 기사들까지도 네. 동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바로 그런데 그런 모든 원인이 근데 저기 동네 이발소가 8,000원으로 하자 네. 그러면 이거 담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업자가 하나니까 독과점 사업자다 보니까 담합도 아니고 혼자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전에 노조의 이 불법 행위 같은 걸 하면서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건축업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은근히 부추긴 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설 가격이 올라가게 해가지고 이익을 본 일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예. 서로 이 노조하고 이게 좀 이익 호혜적인 관계가 알겠어요.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네. 이게 저 교통 문제니까 원희룡 장관 네. 또 이게 지방은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만 문제래요. 그러면 바로 오세훈 시장. 수급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네, 거기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를 어쨌든 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이렇게 해요. 매일 같이 길거리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뭐 분들이 여러 한두 다 사람이 아닐 관여됩니다. 텐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예. 지금 이제 그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도 예. 그 택시 호출 수수료 떼먹는 부분은 음. 그냥 이거는 기만적인 상용이에요. 저도 2,000원 기분 나빴지만 어떤 거냐면은 택시 호출을 했는데 잘 안 왔어요. 예. 한참 기다려도. 그러고서 다른 걸 탔더니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2,000원을 2,000원 부과했어요. 떼갔어. 사실은 그렇게 부과할 때는 적어도 적어도 1분이나 1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1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은 음. 수수료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하는 거를 띄워줘야 돼요. 고객한테. 어허. 예. 그런 걸 안 하고 한 거는 요새 이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 다크 패턴이라는 그러니까 기만적인 상용이라고 어허.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왜 인터넷 같은 데서 무료예요 그러고서 했더니 그 뒤에 조그만 글씨로 단 일주일만 무료 이러고서 부과된다든가 어허. 예. 뭐 이렇게 속는 일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 얍삽한 그 사기지. 예. 거의 그 수준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수수료 떼먹는 행위는 네. 카카오티의 경영진으로서도 자기 회사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에도 반영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예. 다만 공정위는 문제가 네. 이런 거에는 재빨리 법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독과점 사업자의 금지 행위 중에 맨 마지막에 네. 뭐 기타 소비자한테 현저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네.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 기만적인 행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나머지는 우리 고 박사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카카오를 잡아라 하기보다는 예. 경쟁을 시켜라 예, 알겠어요. 이겁니다. 예, 뭐가 됐건 예. 지금과 같이 길거리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없도록. 테니까. 예. 그리고 그게 돈도 돈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렇죠. 내내 불쾌한 거야. 예. 예. 저 그 그래서- 뒤로 카카오톡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게 문제는 왜 그랬냐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결제 수단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회사도 거기에 협조한 거예요. 아하. 사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을 물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2,000원이다 보니까 전화값이 그- 아까워가지고 못했죠. 예,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네. 예,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제가 촉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종부세 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나요? 예, 했죠. 근데 뭐 절반만 완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안 했죠. 그 예.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일시적 2주택하고 고령자의 그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원래 종부세 완화가 되면 혜택 받는 분들이 한 50만 명 될 거라고 되는데 추정됐었는데 한 10만 정도로 줄었죠. 10만 정도. 네, 일시적 2주택. 그러면 40만 명은 좋다가 말았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하는 네. 모든 가구였다가 네. 이제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고령자 네. 됐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또 한편으로 네. 이거 박수치기 어렵다. 제 입장에서. 아하, 예. 왜 그러냐면은 계속 문정부 프레임에 gat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정부 프레임이 문정부 때 시작된 거는 아니고 네. 개발연대부터 쭉 온 거지만 1가구 다주택은 나쁘다라는 식의 근데 문정부 네. 때 그걸 엄청 강화했잖아요. 음. 근데 그 프레임에 계속 갇혀가지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더 복잡해졌어요. 네. 예를 예. 들어 상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지분이 40% 이하고 얼마 이하고 그러면은 영원히 종부세 안 내겠다.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그런데 또 취득세에서의 기준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의 기준하고도 또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이야 그러면 그냥 저 같은 사람들 상식적으로 그러면 뭐 다른 때도 1가구 1주택이겠지 생각하는데 다른 때 보니까 그거는 종부세 때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어. 어쨌든 한 40만 명 가까운 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분들의 실망이 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갈게요. K다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50년 뒤에는 인구 절반이 고령이면 61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인가요? 65세 네. 이상. 그래서 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처럼 고령자 혜택을 계속 주려고 지금은 한다면은 65세 기준으로 65세 고령자 혜택 주고 네. 있죠. 이때 되면 한 46% 정도로 지금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예. 2010년에. 그러면 이제 지하철 같은데 거기 노약자석 뭐 경로 우대석 네. 같은 거를 절반을 그렇게 해야 되는 늘리지 거네. 않으면은 예. 혜택을 줄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요새 경로 우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65세 기준을 유지하다가는 어려워질 테니까 뭐 근데 단번에 올릴 수는 없겠고 제가 보기에는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65세 기준으로 노인이다 이러는 건 저도 기분 나빠요. 네, 저는 은근히 즐기곤 있습니다. 아니 공짜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 지공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뭐 사실은 이 노인 인구에 해당되는 분들 뭐 저는 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뭐 그런 혜택 보는 것보다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건설적인 데 투자하고 노인 인구 상향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올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이 경제 활동을 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고령화 사회에 그 뉴노멀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 경제가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70이나 75세까지는
자력으로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네.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46%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이성구 박사가 저 전철 경로서 네. 거기 앉아서 갈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어르신이 가다가 또 젊은이 일어서라고 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법이 따라가야죠. 네. 예.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네. 1,400원 돌파가 눈앞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자 추경호 장관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만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없다. 네. 그리고 답답하겠어 정책. 거기에 고의적으로 개입할 때 더 큰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봤어요. 원 유로, 원엔 우리하고 경제 관계가 깊은 나라들. 그랬더니 연초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돼 있어요. 유로나 원에 비해서, 유로나 엔에 비해서. 지금 일엔이 연초에 거의 10원 가까운데 지금 9.67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더 세졌구나. 예, 뭐 작은 차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달러에 대해서 적어도 중국 위안화 외에는 전부 약세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만 어떤 대책으로 뭐 대책도 없지만 묘하게 올라가자. 우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네. 했을 때 정말 경제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때는 물가 조금 오르는 거는 국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건 흡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실질 임금이나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경상수지 적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나마 경상수지 방어가 조금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일 한국만 홀로 강세다 그러면은 네. 외제 물건 쓰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비싸다 그렇지. 그러면 예, 지금 이렇게 가니까 외제 물건 비싸다 그러면서 덜 쓰게 되죠. 네. 외국 여행 터줘도 조금 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구나 아니 8월 일본은 갈지 모르지. 근데 만일 우리가 강세로 가면은 일본도 가자 그러겠죠. 어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약세니까 가도 별 소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방어가 되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네. 지금까지 상품 수지만 적자였는데 이번 8월에는 뭐 신문에 나오는 예상으로는 경상수지 전체도 적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강세로 가자고 외칠 거는 전혀 아니다. 네,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미국은 지금 뭘로 방어하고 있냐면 달러를 외국에서 다 사주니까. 여기 댓글에 원화가 강세여서 환율도 올랐다는 말인가요? 이런 댓글이 원화가 있는데. 강세라는 게 아니죠. 원화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다른 나라가 더 떨어졌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는 거지.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연초에 1,100대에서 지금 1,350이 됐으니까 거의 한 13, 14% 절하된 겁니다. 원화.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국민연금에서는 피부양자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에 무슨 피부양자라는 그렇죠, 게 있지는 않죠. 그냥 내가 낸 거 내가 받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은 네.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아하, 연금을 받으면? 예, 그건 좀 불합리한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과거에 이제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의 차별이 있다. 건보 말이죠. 건보에서. 그래서 이제 직장가입하면 월급에 자기 7%, 주인 7%에서 14% 정도 부담했는데 사람들이 7%만 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장가입은 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주인이 내는 거 합치면 14%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하고 직장가입이 그렇게까지 크게 불평등했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지역가입이 되면 자기 혼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느껴졌는데 이 건강보험이 꾀를 생각내가지고 직장이 있더라도 자기 다른 소득이 3,500만 원이 넘으면은 뭐 과거에는 그게 더 컸습니다. 7천 몇백만 원이었다가 자꾸 줄여가지고 3,500만 원이 넘으면은 따로 지역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중으로 냅니다. 그래요? 뭐 제 개인 사업장에서 제 월급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또 제가 뭐 연금도 받고 뭐 조금
다른 사업들도 하고 그래서 받는 거에 대해서 네. 또 내게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내게 되죠. 아하, 그리고 예. 저희 집 같으면 다 따로따로 내게 돼요. 와이프 따로 저 따로. 음. 그게 왜 그러냐면은 3,500만 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남의 그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왜 과거에 보면은 그 장차관 뭐 예, 저 그런 인사 사람들도 검증할 때 피부양자로 얹혀서 어떻게 그렇게 받으면서 음. 피부양자가 됐느냐. 어허. 과거에는 그 저기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게 예.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해서 그 수준이 예. 2천만 원으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으로 내야 되겠네.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예. 저처럼 공무원 아주 오래 해먹은 사람 이런 사람 빼고는 잘 안 걸렸어요. 네, 네. 근데 2천만 원이 되니까 이제 어지간히 공무원 한 사람들 뭐 어쨌든 이런 십몇만 명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어허, 연금만 받더라도. 네, 네, 네. 근데 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만 다가구로 세를 받을 수도 있고 하면은 신고만 하면은 근데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문제 관련해서 연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 선택이 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그만 돈에도 예. 아주 연연합니다. 예, 무슨 예. 얘기냐면은 자 조기 수령을 하면은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연금 소득. 조기 수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연금 거예요? 받을 거를 예.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 예. 퇴직하고 그럴 때 너 공무원 같으면 너 연금 일시금으로 받을래? 한꺼번에 받을래? 예. 근데 지금은 과거에 그 일시금하고 연금의 그 선택이 오래 살지 않을 거를 생각해가지고 스케줄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일시불로 받는 게 대부분 손해였어요. 아하. 왜 예. 그러냐면 한 공무원 퇴직하면 뭐 십몇 년 만에 죽겠지. 이렇게 한 건데 요새 뭐 십몇 년 만에 잘 죽질 않거든요. 사실 지금 국민연금이나 네. 공무원연금이나 이 펑크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당초에 수명을 스케줄이 계산 잘못돼 잘못했구나. 있었기보다는 우리가 오래 산 이렇게 게 오래 살 줄 몰랐구나. 우리가 오래 산 게 큰 죄인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금이 작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연금을 선택했어요. 아하. 이제 자기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래요, 내가 그래요. 예. 80세 이상 살 거야. 음, 그런데 한 100몇십만 원 받으면서 음, 이제 이 지금 의료보험의 보험료 계산이 그냥 소득 대비 7%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재산도 보게 되거든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집도 있고 어쩌고 이러다 차 보면 좋은 거 있고 막 이러면 올라가죠. 거기까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잘 그래요?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까? 한 2, 30만 원 내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야, 한 100 몇십만 원 180만 원 받으면 넘어가는데 자기 100 한 20만 원에 뭐 어디에서 임대료 받는 거 있고 그래서 넘어가면은 한 30만 원을 의료보험료로 내야 되니까 나 차라리 조기 수령할래.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목돈으로 받으면은 그 전기 수입에 따른 건보료 인상이 없어지니까. 예, 예. 근데 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려면은 나 빨리 아마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선택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그래요? 예, 저 부과한다고 그것도 글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이런 제도들 좀 없애야 돼요. 계단식 제도. 뭐 예를 들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취득세도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지나도 그냥 세금 벼락 맞고 그러지 말고 네. 1년을 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일할 계산해도 좋고 이것도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일할 계산을 그러니까 뭐죠? 는 부분만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이런 골치 아픈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다 계산해도 컴퓨터는 계단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 더 잘해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의 발상들을 왜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 대정부 질의할 때마다 정부 쪽 장관들 스타 탄생이 자꾸 네.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네. 또 권영세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원장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저 자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자문위원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예. 예. 방송 나오셔도 돼요? 그거는 뭐 이런 데 나와서 오히려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원장관 정책에 대해서 선전해 주는 게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네.
그 야당들하고 격돌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요 내용들이 음. 하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뭐냐면은 이 저기 뭐죠? 그거는 좀 양보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되는 경기도하고도 뭐 협의하겠다 한 네.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이제 좀 그 야당하고 서로 이 뭐죠? 논쟁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뭐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예. 재건축에 대해서 네. 안전진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렇죠. 그 저 구조. 예.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논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다. 그래, 그러냐면 디테일한 구조 게. 안전을 뭐 예. 지자체에 넘기느냐 어쩌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만일 이제 기회가 있다면은 네. 좀 더 크게 구조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그 거주자들이 모두 찬성한다면은 예. 지자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까지 규제 개선을 했으면 더 좋겠다. 네. 예.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전부 찬성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하게 되는 거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겠죠. 근데 네. 전원이 찬성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규제를 완전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까지 큰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저기 원희룡 장관만 자문할 게 아니라 우리 김종석 교수 맡으신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 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구 박사님? 거긴 뭐 언제든지 우리 김 위원장하고는 통화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 가지 그 경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유시장 이성구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